이 아이가 사내라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 서방님과 아버님을 어찌 뵐지. 대를 이을 사람이 아시마님 한 분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씨가 아들을 낳으시면 제 아이하고 바꿔드릴게요. 그럼 박씨 후손의 목숨은 지킬 수 있잖아요. 사물은 이 씨의 처소에서 분만을 했다. 사물이 낳은 아이를 박백년의 후손이라 속이기 위해서였다. 조선 세조 재위기, 단종 고기운동이 실패하면서 화는 관련자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쳤다. 사내들은 목을 베고 처와 첩들은 모조리 노비로 귀속시켜라. 부모 형제와 자식들 중 남자들은 모두 처형됐다. 여자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노비로 끌려갔다. 사육신의 가문에 불어닥친 비유. 박백년 가문도 화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 박백년의 둘째 며느리 이씨,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였다. 부인, 그 몸으로 어찌? 아이는 살려야지요. 조심해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럴 겁니다. 헌데 나리께선 어찌 되시는 거예요? 지체할 시간 없다. 노비로 끌려갈 처지였던 박순의 처 이씨. 그녀는 임신 중이던 몸종과 함께 몸을 피했다. 얼마 후 조금만 더. 사내 아이로구나. 멸문의 위기 속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박백년의 손자. 그를 살린 두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경상도 대구 교동 현감의 집. 아시마님. 아이고, 아씨가 아니십니까? 나리마님. 현이야, 어찌 된 것이냐? 아버님. 목숨을 걸고 도망친 이 씨가 찾은 곳은 친정집이었다. 이 씨가 떠나온 날, 잡아 들어가라. 박백년의 가문은 모진 응징을 당했다. 거사를 주도한 사육신의 일원 박백년은 참형에 처해졌다. 이 씨의 남편 박순 역시 죽임을 당했다. 어명에 따라 박백년의 직계 가족들은 모조리 목숨을 잃었고 여자들은 관비로 잡혀갔는데 나리, 제인의 둘째 아들 박순의 처가 안 보입니다. 백년의 둘째 잡으면
출산이 코앞이라 했는데. 명문가로 출가했다가 쫓기는 죄인 신세가 돼 돌아온 딸. 날이 밝기 전에 떠나거라. 날이 저희가 푸른 배를 안고 천리길을 의금부에서 네가 없어진 걸 알면 여기부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보현사 암자를 피해 있거라. 예, 아버님. 10년 기초드려 송구합니다. 서두르자 삼어라. 뉘십니까? 왜 이러시는데요? 럭거라! 죄인은 나와라! 다 알고 왔다! 조정의 지시를 받고 경상감영에서 이 씨를 잡으러 왔는데 이현감, 대역 죄인의 가족을 숨긴 죄가 얼마나 중한지 모르오! 관찰사 날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날이 밝으면 다시 오셔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첫 울음을 옥에서 울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국법은 지엄한 것이다! 날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법이란 것이 이렇게 본데 없이 상스러운 겁니까? 뭐라? 소, 돼지도 새끼 뱉는 놈은 안 건드립죠. 저 같은 상무지렁이도 그런 도리는 압니다. 날이 몸이라도 풀 시간을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해산할 때까지만요. 그런데 태어난 나이가 계집이면 어미와 함께 노비로 삼고 사내라면 바로 죽일 것이오. 어명이여! 나리, 몸을 푼 연유에 제가 죽겠습니다. 태중의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역적의 시다. 잉태된 것만으로도 중죄다. 날이 어명에 따라 조정에서는 유복자까지 단죄하려 했다. 공기가 왜 이리 답답하냐. 숨을 쉴 수가 없네. 독종. 왕자를 뺏겠다고 피를 그리 보고도 충신들 씨를 말리겠다고 이 시골 구석까지. 소리 낮추지 못하겠느냐? 노비가 되는 치욕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대를 이어 아버님과 서방님의 한을 풀어드리려 했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겠다니. 아시마님,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아씨께서 아들을 낳으신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대를 이을 사람이 아씨마님 한 분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되고 누가 됐든 대만 이으면 되지 싶은데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이 씨의 처소에서 분만이 시작됐다. 조금만 더 힘을 주시어요. 조금만 더.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아이, 아직이요.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즉시 목숨을 빼앗길 상황인데 아씨께서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산파의 말만 믿을 순 없으니 확인해봐도 되겠소. 그리 하셔야겠지요. 나리, 산후병이 평생을 간다는데 몸조리 나고 보내드리면 아니 되겠습니까? 계집 아이가 틀림없느냐? 네. 얼마간 말미를 드리겠소. 국법을 또 어기는 일이 있어선 아니 돼요.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나으리 행랑차에서도 산통이 시작됐답니다. 그래, 어서 가보거라. 3월의 처소에서도 분만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 이 씨는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관비로 끌려가게 됐다. 사육신 박팽년의 며느리란 몽에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세우려 했던 대역죄인, 그 가족에게 씌워졌던 연좌제의 굴레는 이 씨와 그 소생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아씨만이 이 고생을 어찌 견디시려고. 내 걱정은 말고 아이 잘 키워라 사모라. 실패한 거사가 남긴 시대의 비극이었다. 못할 짓이구나. 속히 새 세상이 열려야 할 텐데. 배가 고픈가 보네요. 속도 없이. 콩알만한 게 셋내 닮아 먹성이 참 좋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 박비야, 너네 이름이 박비니? 그것은 이 아이의 태생이 천하기 때문이다. 예? 박비의 비가 노비의 비와 같은 글자다. 종임을 명심하고 살란 뜻이다. 그치, 박비야? 박비 아버지 인물이 좋았나 봐. 아유, 헌했지. 씨도둑질을 못한다던데. 박비계 양반 씨지? 무슨? 내가 양반 애를 낳았으면 왜 이 꼴로 살겠어?
별소리를 다 해. 아니면 그만이지. 발끈하긴. 아휴. 박비면 어때? 넌 잘생겼잖아.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자고로 과유불급이라 했다. 과유불금이 아니라 과유불급입니다. 급. 유식하다. 박비가 아니라 박사야. 도련님, 박사한테 글 배우세요. 조련님, 우리 박비가 무슨 맞을 짓을 했나 보죠? 했다. 했고 말고. 나 맞을 짓 한 거 없어요. 이런 게 맞을 짓이야. 도련님께서 했다면 한 거지. 어디 토를 달아 토를 달긴. 도련님, 용서해 주세요. 셋내가 따끔하게 혼내겠습니다. 가자. 아유,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삼월은 면천대 박비를 키우며 살았는데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야. 잘난 척하다 골로 간다고. 골로 가면 가는 거지. 숨 마시면서 살라고요? 그게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 바보인 척. 우리 동네에 바보가 있는데 걔가 박비더라. 그런 소리 들리게. 응? 이름이 박비가 뭐예요? 박비가 엄마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다. 딸이. 삼월을 찾아온 사람, 이 씨의 친정아버지 이철근이었다. 박비야, 박백년 대감이란 분이 계셨다. 세종대왕을 도와 원문을 만드신 최고의 학자셨고 망고의 충신이셨지. 그분이 박빈노의 조부이시다. 박비가 박백년의 손자라면 삼월이 이 씨 대신 박백년의 후손을 낳아 대를 이었다는 것일까? 이 아이가 사내라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대를 잇지 못하면 저 세상에서 서방님과 아버님을 어찌 뵐지. 대를 이을 사람이 아시마님 한 분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아씨가 아들을 낳으시면 제 아이하고 바꿔드릴게요. 그럼 박씨 후손의 목숨은 지킬 수 있잖아요. 네 아이를 줘도 괜찮겠어? 이 아이는 누구 손에 크든 노비로 살 팔자인데요.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내어줄 것이냐? 그럼 그 아이는 죽을 것인데. 셋내가 이 아이 가질 때 복숭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딸일 테니 염려 마세요. 박백년 후손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내주고 이 씨가 낳은 아이를 키우겠다고 삼월이 자청한 것이다. 우선 경상감영의 눈을 피해야 했다. 아씨! 조금만 더 힘을 주시어요. 아씨! 삼월은 이 씨의 처소에서 분만을 했다. 삼월이 낳은 아이를 박백년의 후손이라 속이기 위해서였다.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면 박비를 대신해 희생될 상황이었는데 딸이다 사모라. 살았구나, 내 아가. 아씨께서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열 달을 품었지만 품에 안아주지 못한 딸. 아기씨, 착한 낭군 만나시고 잘 사셔야 해요. 아가, 미안하다. 친자식과 생이별한 아픔의 대가로 지킨 목숨이 박비였다. 엄마가 낳은 딸은 어디 있어요? 어디서든 잘 살고 있겠지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언젠가는 만날 날이 오지 않겠느냐. 나 하나 때문에 너는 사육신의 직계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내다. 귀하디 귀하신 몸이지요. 헌데 나리께선 여긴 어찌? 얼마 전 왕이 승하했다. 그럼 우리 도련님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아직은 아니 된다. 우리는 어명을 어긴 죄인이다. 세조가 승하하고 그 아들 예종이 즉위했지만 박팽년 후손의 존재는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고 죄였다. 박팽년 대감께서 곧 신원될 것이다.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예.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하지만 희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는데 왜 그래? 책은 왜 집어던져? 책은 읽어서 뭐예요? 숨어 사는 역척의 후손이 그걸로 갖다 불이 났대요. 기다려. 때가 되면. 무슨 때요? 왕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 뭘 더 얼마나 기다려요? 세상은 박팽년 대감 따윈 있고 잘만 돌아간다고요. 박비야.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가 100배는 더 나았어요. 박비야. 박비와 사물은 점점 지쳐갔다.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 다 죽었다. 내가 왜? 일이 든든한 내 아들이 있는데. 세월에 속은 바보 같은 내 어머니. 속은 것도 억울한데 우리 맞짱이나 한번 들어가자. 맞짱요? 3월과 박비가 찾아온 것은 궁궐이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야. 그리고 부스럼일 수도 있죠. 엄형 어긴 죄를 물으시면 어떡해요? 그거 무서워. 평생 세상 원망하면서 살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벌은 이 애미가 다 받을게. 임금님께 용서 구하고 당당하게 살자. 사몰은 왕 앞에 나아가 자수할 것을 권했다. 친자식을 가슴에 묻고 지켜낸 박팽년의 하나뿐인 후손. 어깨 펴 박비야. 넌 충신의 후손이야. 역적의 후손이란 그늘을 벗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모정. 박비는 과연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박비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아련한 임금은 바로 성종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성종은 박비를 사면해주고 더불어 일산이라는 이름까지 내려주게 됩니다. 일산이란 산호같이 귀한 박씨 가문의 한 점 보배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삼족을 멸한다 라는 것은 과연 합법이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형법의 기초인 대명률에 의하면 반역을 꾀한 모반 대역죄의 경우에는 본인은 능지처사에 처하고 그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법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선 과도하게 적용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연좌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죠. 이러한 악법이 18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서기 208년 한나라 말, 손건과 유비의 연합군이 적벽에서 조조의 80만 대군을 격파하고 조조가 북쪽으로 물러나며 마침내 위촉5 삼국시대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그리고 손건과 유비가 손을 잡은 지 1년 후 꼴이 그게 무엇이냐? 설마 또 형주 땅을 밟은 것이냐? 제가 뭘 가져왔는지 알면 그런 눈으로 못 쳐다보실걸요? 지금 유비가 모든 군마들을 이 형주 땅으로 걷어들이고 있다고요. 주관, 역시 유비는 형주 땅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주는 오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로 조조를 칠 당시 손건이 유비에게 빌려주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비는 형주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기가 걸려 있어서 알아보니까 유비의 처 간부인이 죽었다지 뭐예요? 오라버니,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유비가 지금 넋이 나가 있을 때 쳐들어가야 합니다. 북방의 조조가 아직 건재하거늘 유비와의 동맹을 깨자는 것이냐? 아니, 땅 따먹게 하는데 동맹은 무슨... 그래도 지금 전쟁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대도도! 허나 이번 기회에 형주 땅은 찾아와야지요. 무슨 방도가 있는 것이오?
지금 그 표정은 뭐지? 공주님만 나가보거라. 오라버니! 중요한 정보를 가져온 건 저예요. 당연히 제가 너는 가서 그 얼굴이나 좀 씻고.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이런 식이지. 그래. 형주 땅을 되찾을 방도가 무엇이오? 공주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공주의 말대로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주유는 무슨 생각인 걸까? 한편 그 시각 왜 내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왜? 중국 역사서 삼국지는 손상향의 기계와 용맹스러움을 칭찬하고 있지만 당시 여인의 권리가 제한돼 있던 시절 넘치는 재주는 오히려 독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혼례라니요. 어찌 당사자인 저도 모르는 혼사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허. 어찌 여인이 돼서 목소리를 이리 높이는 것이냐? 유비가 지금 저와 혼례를 치기 위해 강동에 들어왔다면서요. 손상향이 유비와 혼인을 하게 됐다니 무슨 말일까? 형주 땅을 되찾을 방도가 무엇이오? 간부인이 죽었다지 않습니까? 공주님과 혼사를 맺게 하고 혼인을 강동에서 치르겠다 하십시오. 그런 다음 유비가 강동에 도착하면 억류시켰다가 형주와 맞바꾸면 됩니다. 유비가 호랑이 걸로 순순히 들어오겠는가? 유비는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척을 지면 전쟁이니까요. 저를 미끼로 삼아 유비와의 결속을 다지려 하셨다고요. 진짜 혼례를 치르려 했던 것이 아니니라. 예, 공주마마. 유비와 혼례를 치를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유비는 이미 유비의 동선에 맞춰 자객을 보내두었던 것. 깊숙한 곳에 갇혀 살려달라 발버둥 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 일이 잘못되면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설사 실패한다 해도 혼례식을 치르고 시간을 버너 그 다음을 도모하면 되느니라.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희생양으로 삼겠다고요?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냐? 그 정도의 예장을 감수해야지. 오늘같이 좋은 날 왜 그리 언성을 높이십니까? 유비가 멀쩡한 모습으로 오나라 궁에 입성한 것 어찌된 일일까? 아니, 혼담이라뇨? 주군, 이는 필시 주군을 오나라로 불러들여 죽이려는 수작입니다. 그냥 치시죠. 예? 아직 전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나라와 전쟁을 벌이면 이는 조조에게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꼴이 될 터. 혼담을 받아들이시지요. 방도가 있는 모양이로군. 주위의 계책이 뭔지 알 듯도 합니다. 오나라 손건 곁에 주유가 있다면 유비 곁에는 제갈량이라는 영민한 책사가 있었다. 제갈량은 이번 혼사는 그저 핑계일 뿐이고
그 뒤에 다른 음모가 있을 것이라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유비는 본사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다. 유비를 곤경에 빠뜨리려다 손권과 주유는 그만 자기 꾀에 당하고 말았는데, 저런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다니 내 늙음하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이 딸인 저런 늙은 호라비한테는 절대로 시집가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시지요. 이런. 원래 아름다운 꽃일수록 가시가 많은 법이지요. 주유의 계책이 실패하며 손상향은 유비와 혼례를 치를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지 말거라.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다, 장영아. 그럼 저더러 정말 그 적국놈에게 시집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절더러 죽으라고 하세요. 오라버니! 전쟁에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도 알 것이다. 유비가 너를 먼저 공격한 것으로 알 것이니라. 그럼 저한테 유비를 유혹해서 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때가 유비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일 터. 너도 영웅이 되고 싶다 하지 않았더냐? 내 너에게 영웅이 될 기회를 주는 것이야. 기회요? 오라버니를 영웅으로 만들어줄 병풍이 필요하신 건 아니시고요? 뭐라! 저라면 싸우겠어요. 일인 우유 동생을 팔아넘기며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 죽이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요. 지금 나를 비겁하다고 한 것이냐? 네, 비겁합니다. 치졸해요. 가문의 대업을 위해서 그깟 몸뚱이 안에 희생하는 게 뭐가 되술라고! 저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 싶습니다. 근데 어찌 저는 끝까지 여인일 뿐인 것입니까? 어찌 저를 여인으로만 이용하시려는 겁니까? 여인이란 굴레 안에서 손상향의 의지는 용납되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유비와 혼인을 하게 된다. 그대를 이제서야 가까이 보는 건 원치 않는 혼인이었지만 손상향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유비를 암살하는 것. 과연 그녀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께서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이 방에 들진 않았겠지. 진정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인가? 걱정하지 마시오. 그 전에 죽게 될 터이니.
오라버니,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문안 인사 받으시지요. 유비가 살아 있었던 것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첫날 밤부터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여인이라 억울하지 않겠소?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다. 애국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다. 근데 내 눈엔 어찌 손건이 옮기는 대로만 움직이는 한낱 바둑알로밖에 여겨지지 않는지. 무슨 헛소리라는 것이냐? 자룡이 그러다가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여인이었다고. 그 기계가 어찌나 대범한지 자룡이 하마터면 형님이라 부를 뻔했다지. 해서 난 매우 궁금했었어. 그 여인이 대체 누굴까? 그 여인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일까? 근데 내 발로 찍자 호랑이 굴에 들어오길 잘했단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요? 네, 그대에게 반했다는 말이요. 뭐요? 어찌 칼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대에게 반했다는 말은 백성을 지키고자 칼을 든 가녀린 이 손이 참으로 값져 보인다는 말이며, 날 바라보는 매서운 그 눈빛 속에 나라를 위한 그 꿈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진다는 것이고, 이런 그대 모습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니 그대가 참으로 멋있다는 말이야. 그대는 오라비의 손에 쥐어진 한낱 바둑알이 아니란 말이오. 이제 좀 더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시오. 손상향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유비에게 설득당하면서 유비를 암살하고자 했던 손건의 계략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토록 용감하고 지혜로운 누이를 주셔서 참으로 고맙소. 그리 말해주시니 나야말로 고맙소. 오라버니, 그럼 저는 서방님을 모시고 거를 한번 둘러볼까 하는데 그리 해도 되겠지요? 그래, 그러도록 하거라. 일이 어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주군, 병력이 형주를 향해 이동을 마쳤다 합니다. 그들을 뒤흔들려면 반드시 유비의 목이 필요하겠구만. 오늘 밤 처리하시오.
선권은 이제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는데 과연 유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너희는 다른 방으로 가보라. 예. 가자. 예. 이게 어찌 된 것이다. 골 밖으로 쥐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당장! 손상향과 유비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어찌 내 그대에게 빚을 졌구려. 이제 저는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사방님만 믿고 갈 것입니다. 오라비인 손권이 유비 암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여긴 손상향이 미리 선수를 친 것. 삼국지에도 유비에게 반한 손상향이 유비의 목숨을 구해 함께 형주로 돌아갔다 기록돼 있다. 우리 손이 주공,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가 유선이구나. 이리 온. 야, 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니 너무 상처받지 마시오. 아닙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일단 피곤할 터이니 안으로 듭시다. 들어가자꾸나. 손상향이 형주에 온 지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낯선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조자룡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움직였던 것. 병사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는 장소. 대체 그 안엔 뭐가 있는 걸까? 안을 들여다보고 경악하는 손상향. 과연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일까? 손상향이 은밀한 장소를 목격하고 난 후 유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제가 잘못 본 거지요. 그렇지요, 서방님. 그대가 본 그대로요.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요! 유비를 보며 오열하는 손상향. 손상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손상향이 목격한 것은 바로 자신의 호위무사가 고문당하는 모습이었다. 주둔지가 어디냐 말이야!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손상향은 그제야 유비가 자신을 속여 형주로 데려온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미안하구나. 저에 대한 마음도 거짓이었습니까? 저를 연모한다는 말도 거짓이었냔 말입니다. 형제는 손발과 같으나 여인은 의복과 같다. 옷이야 해지면 깨매면 되지만 이 손발이 잘리면
다시 붙일 수가 없지 않겠어. 목숨까지 바쳐 당신을 구해줬건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아직 인질러서의 가치는 충분히 남아있으니 일단 가두어라. 예. 놔라! 놔! 깊게 베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나라로 가는 길목에 내다 버리거라. 운이라는 게 남아있다면 지 목숨 하나쯤은 건지겠지. 사방님, 사방님. 유비에게 버림받은 손상향은 유비의 아들인 유선을 납치해 오나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계획도 실패하고 손상향은 홀로 오나라로 돌아가는데요. 그 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민간에는 이런 야사가 전해집니다. 유비가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오나라로 쳐들어오자 손상향은 누구보다 유비의 입성을 바랬다. 하지만 유비가 이릉전투에서 패하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손상향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강물에 투신했다. 영웅보다 더 영웅 같은 기질을 지니고도 단지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투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손상향. 만약 손상향과 같은 여인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손권, 유비 등과 같은 영웅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손상향을 손권의 여동생 혹은 유비의 부인으로만 기억하기엔 아쉬운 이유일 것입니다.